2026년 3월 10일, 바로 이날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정말로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말 그대로 거대한 폭발이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죠. 코스피가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 바로 5,500포인트를 정말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아니, 5,500을 넘은 것도 놀라운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움직임이었냐면요. 주가 선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6.6%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냥 뛰어넘어버린 그야말로 에너지의 대폭발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아시아의 이 거대한 시장에 불을 붙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오른 그런 단순한 상승 랠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랄까, 분석가들이 진짜 몇 달 동안 숨죽여서 지켜보던 꾹꾹 눌러 담았던 에너지가 마침내 펑 하고 터져나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한 한 분석 보고서의 문구가 있는데요. 공포의 정점에서 확인된 승부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의 비관론이랑 공포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그 결정적인 트리거,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 발표나 경제 지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외부 이벤트였습니다. 그건 바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갑자기 중동에서 벌어지던 군사적 분쟁이 끝날 거라는 아주 깜짝 발표가 나온 거죠. 이 발표 하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 계산법이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마치 도미노 첫 조각을 쓰러뜨린 것처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 단계의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바로 유가 폭락이었어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기름값이 순식간에 80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잡힐 듯 잡히지 않던 인플레이션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뜻이고, 당연히 우리 경제의 부담도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연쇄 반응입니다. 바로 똑똑한 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돈 정말 똑똑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작은 주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오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가장 확실한 초우량주에만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규모가 하루에 무려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폭발적인 반응, 바로 쇼커버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걸었던 소위 하락 베팅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걸 막으려고 허둥지둥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의 항복 매수가 불타는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숏스퀴즈가 얼마나 강력했냐? 바로 이 숫자 6만이 그걸 보여줍니다. 단 하루 만에 6만 개가 넘는 하락 베팅 계약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뭐 사실상 백기투항한 거죠. 패배를 인정한 트레이더들이 너도 나도 시장에서 도망치기 바빴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날 하루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랠리는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대한민국 시장 전체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이른바 그레이트 리레이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우리 시장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짓눌러온 족쇄 같은 거였습니다.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항상 저평가받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중동에서의 정치적 결단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근거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싸게 거래됐었는지 이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은 보통 20배 정도를 인정받는데 우리는 고작 8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이제 그 엄청난 격차를 따라잡을 시간이 온 겁니다. 사실 이런 랠리의 배경에는 평균으로 돌아간다, 즉 평균 획이라는 아주 중요한 금융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딱 좋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팽팽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 아시죠? 그게 마침내 탁 하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PER이 9배 아래일 때 공포에 파는 건 언제나 틀린 답이었다. 과거 데이터를 전부 돌려봐도 이 정도로 쌀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지는 건 항상 후회할 선택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번 랠리는 터질 게 터진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보죠. 일단 반도체,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AI 인프라 수요는 금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강력 매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글로벌 큰 손들의 투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받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방산이랑 조선은 평화 무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라는 더 큰 그림 때문에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런 혼란기에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과연 대한민국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대한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잠시 홀렸다가 사라질 역대급 페이크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